네, 2부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오랜만에 만납니다. 장지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총선 특집으로 준비하셨다는데 네. 보고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건데요.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그리고 그러니까 직업이 무슨 사람, 어떤 사람들이 국회를 하는가 살펴보자 뭐 이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밌는 보고서인데. 네. 자, 일단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좀 전에도 우리 천 대표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각 단의 그 당의 공천 과정 결과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지역에도 후보자가 양력부터 보잖아요. 뭐 하던 사람인가 그걸 보게 되는데 준비하신 보고서 중에 먼저 국회의원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회의원의 직업적 배경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일 높은 거는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인, 직업적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럼 2등이 누군가? 법조인이겠죠 아마? 네, 법조계가 15%. 역시.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 14%. 그다음에 지방 선출직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는 지방의원 출신들이 한 1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당인의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네. 사실은 정당 생활 어떻게 했냐 진짜 뭐 커리어 끝까지 처음부터 정당에만 있었나 이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한 직업군은 법조계가 가장 1순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역시 법 공부한 법조인이 많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그 예전부터 계속 이래왔지 뭐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늘 법조인은 정치인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나라를 알려줄 텐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좀 많은 편이다. 그 외국은 좀 다른가요?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의원 435인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로스쿨 졸업 후 법무 경험을 가진 의원은 130인이고 판사나 검사 출신은 40인인가 한 39% 정도 되는데 맞네. 여기도. 근데 웃긴 건 여기는 이게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험을 가진 사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법조계에서 바로 왔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을 갖다 다른 공직자를 갔다 오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실제로 하원이나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로 나온다. 직업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지적하고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국은 더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650명 중에 변호사 출신이 47인, 7.2%.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한국 아까는 뭐 지방 선출직 경험들 그러니까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한국은 그 4등이었잖아요. 여기는 1등이 지방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하다가 이제 전국적인 국회의원으로 올라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 정답인데 그게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영국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법조계 출신은 그나마 조금 더 있었는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수치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는 더 적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변호사 출신이 4.8%. 아주 적네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대한 원인은 여기서 아직 설명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뭐 프랑스에서는 지금 기업 그러니까 마크롱의 공천 정책이 사실 어떤 법조인 이런 걸보다는 기업 상공인 출신들을 좀 채우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나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국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많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변호사 출신이 3%. 거의 없네요. 네. 의외네 일본이. 일본은 근데 일본 또 이것도 너무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변호사 수가 법조계 출신 수가 적은 게. 근데 일본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적 정치인 그러니까 뭐랄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정계 출신이 33%. 제일 많네요. 네. 그리고 의원 보좌관 출신이 15%. 그다음 국가나 지방 공무원 고위공직자 출신이 15%. 실제로서 공무원이나 뭐 의원, 지방의원 출신들이 65%예요. 그러니까 완전 직업적인 분류가 다르게 이 어떤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는 오히려 그래서 언론인 출신도 아까는 제가 한국인 언론인 출신이 좀 낮은 편인데도 8.7%거든요. 네. 여기는 언론인 출신도 3.9%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상황. 여기는 완전
정치인이 집단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요 나라를 좀 비교해 보면 한국은 법조계 출신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네. 개인적 소신입니다만은 네. 법조인이 네. 뭐 국회의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네. 법조인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정치라의 영역이라는 게 법 만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법 만들 때 그 법조인들은 자문을 해주면 그만인 거지. 네. 글쎄요, 법 만드는 거 이외에 수많은 어떤 역할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민의를 그대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똑똑하다고 해서 민의를 잘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게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참 법조인이 참 많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러면 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다른 입법 활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느냐? 그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계 출신들이 같은 경우 사법 관련 입법 활동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뭐 법률 그러니까 법조계 관련된 법률을 만들 때는 잘하는 게 있다. 아, 예. 다른 게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영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비법조인 출신들하고 이런 차이가 사실 이 법조 영역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과대대표 있는 것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법조인 출신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네. 이게 사실은 15%나 차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 직업적 다양성들이 조금 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특히 여기서 조금 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 이게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에서 좀 뭔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군요. 네, 그 뭐냐면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법조계 출신 의원이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거는 뭔가 많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간이 많이 생략돼 있는 것 같아. 네. 이제 법조인이 네.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왜 이런가는 여기까지 분석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고서는 사실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법조인들이 갔을 때 어떤 이게 정치는 타협의 기술인데 이 타협의 기술에서 법조계 출신들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네. 따지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 네.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는 100% 명확한 어떤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타협의 영역이 있는 거죠. 타협의 영역인데 이런 데서 좀 이분이 아마 쓰시면서 아마 이렇게 나오고 아마 이게 물론 보고서는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이제 조사 분석 결과다.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재밌다는 거. 또 특히 또 이제 법조계 중에서도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전 법조계 뭐 이렇게 변호사 판검사만 생각하는데 네. 아니 법조계라는 게 뭐 변리사나 법리사 이러고 다 근데 여기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 이제 직역들도 직역들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좀 지적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저도 사실 법조계 출신 갔을 땐 딱 우리가 변호사 판검사 생각하는데 그렇죠. 더 크게 생각하면 법무 관련해서는 이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이런 출신들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그 법조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소속들이 다 대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상당히 윤택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뭐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면 그 이해관계의 그 층의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한 다채로운 국회가 돼야 되는데 법조인이 그냥 다 아주 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조인이 솔직히 뭐 자기 세계에서는 전문가입니다만은 전 세상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성의 문제, 진짜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제 뭐 여기 약간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나라 1등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CEO 출신들이 많거든요. 역시 기업의 나라, 이 자본주의 나라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나라인 거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르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한데 여기는 교육계나 의료계가 또 대표성 나오는 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데 영향을 더 미치는 거죠. 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한 나라의 파워 엘리트라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파워가 이 나라의 중심축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좀 보여준 지표들이 아닐까. 네. 왜냐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지, 조금 이따 다룰 거지. 국회의원 연봉을 했을 때는 네. 이 연봉 레벨에서 물론 일반인 기본적인 직업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 슈퍼 엘리트라 했을 때는 사실 그 급여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명예가 작동하는 영역인데 여기 뛰어드는 사람들의 직격이라는 게 그 사회 어떤 핵심 권력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준 지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미국은 법조인보다는 기업인. 뭐 저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법조인보다는 공무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급여 문제로 넘어가 보는데 네. 우리 국민들 회사에서 딱 정해준 급여를 받잖아요. 네네네. 국회의원들은 뭐 예를 들면 막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그 급여 인상할지 여부를 또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네. 셀프 인상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지금 네. 시의회도 뭐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대구 네. 시의회가 시끌시끌한데 우리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국회의원 뭐 세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네네. 세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 급여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의원 관련 급여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떤 법적 근거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적인 법률이 있네요. 네, 동법 제7조 국회의원에게는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자고 할 때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정해놓고 이 비율이 올리고 말고는 이제 그 공무원 수당 인상 비율에 맞춰서 올린다. 건데 주로 이제 국회의장이 네. 이제 제안하는 거라서 규칙은 네, 규칙은 재정권의 규칙이니까요. 네. 재정권은 입법권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서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뭐 사실은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는 오해를 받지만 이 규정이 얽매여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아닌 이상 네. 독자당이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얼마냐 하면 올해 기준으로 1억 5,700만 원. 세전. 네. 1억 5,700만 원. 1억 네. 5,700만 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도 말을 하는데 네. 이분들의 세비, 그러니까 의원들의 세비에는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로소득세, 소득세 개념이 안 들어가요. 의정활동비 다 따로 있어가지고. 오, 괜찮다. 그러면. 네.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비는 별도로 또 항목에 보면은 한 6개 되거든요. 네. 그 정액 수당이 있고 다른 수당들이 있고 의정활동비 수당들이 있어요. 이 수당들은 비과세예요. 이거는 활동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임금에 대한 우리가 소득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쏠쏠하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법조인들이 그 국회의원 급여보다는 보통은 더 벌거든요. 하여튼 뭐하러 저렇게 애써가지고 길을 쓰고 국회에 들어가려 그러나 의문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네. 그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 이게 의원들의 월급에는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다. 가성비는 좋겠는데 법조인에 비해서 가성비는 아주 좋겠네요. 쉽게 따지면 한 1년에 한 1,300만, 1,4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도 그럼 기준도 1,300만, 1,400만 세금을 뗄 것 같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게 한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야, 노동 시간 대비 효율이 상당하네요. 네, 나머지는 다 비과세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길을 쓰고 들어가는구나. 왜 내가 정치에 생각 못했을까? 자, 그러면 외국은 뭐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여기는 한국은 그냥 공무원 이렇게 차등되어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들 세비 많이 비판할 때 아예 받지 말아거나 최저임금 연동하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어떤 자동 조정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산출하는 기관이 뭐냐면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이 노동통계국이 산정하는 고용과 비용 지수에 따라서 민간 부분 임금 인상률에 기반해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민간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국회의원 세비를 못 올리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연봉이 물론 한국 기준으로 비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연방의원 연봉이 한 2억 한 3천 4천 지금 한 줄로 한 2억 한 4천쯤 되겠습니다. 4천쯤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동안 이제 자동 종속 공식이 있지만 이걸 인상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속 동결된 금액이긴 해요. 그 실제로는 원래대로라면 계속 자동 올랐다면 한 3억 한 2천만쯤 되는데 문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국은 CEO 출신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서 돈이 벌어놓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이 1억 5천인데 미국이 한 2억 3천?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CEO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또
가장 또 흥미로운 공략 여기서 또 영국이 나왔는데 영국은 그 의회 윤리심사기구라고 해서 뭐 이쪽에서 별도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도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이제 공공부문 뭐 소득 변화에 따라서 인상률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 위원회 자체로 그냥 판단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뭐 그때 당시 나라가 어려웠던 다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네. 삭감했어요. 삭감도 하고. 아니, 삭감도 하고 이런 데라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국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습니다.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실제 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 때는 1억 3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이것도 이런 거 이렇게 조정할 줄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재밌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심사 기준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정치인에 대한 특히 정치인 그러면 선출직 그 국회의원들만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한 논리들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필두로 해가지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세비를 뭐 줄인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고통에 뭐 동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비 문제하고 정원하고 이제 저는 뭐 연결되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진짜 그렇죠. 정원 줄이는 거는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맨날 비판하는데 그러면 특권이 오히려 강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냐. 국회의원 수를 뭐 한 50명 만들어 버리면 50명이 우리나라 떡점으로도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권력은 분점을 해야지 네. 독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씩 돼가지고 네. 1,000명씩 뽑아가지고 뭐 급여는 좀 반으로 줄이더라도 오히려 더 뽑아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걸 뭐 그럼 한 10명쯤 하지 뭐 그냥 10명에서 그냥 우리나라 다 결정하고 법 만들고 뭐 그럼 되지 뭐 하려고 시끄럽게 자꾸 선거하고 그래요. 시행령은 17명에서 만들잖아요. 국무회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 파격적으로 줄여가지고 정치인 수 줄이면 뭐 그게 정치 개혁인가?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 뭐 다른 건 뭐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어쨌든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또 뭔가 꼭 이건 좀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하다 이런 게 있다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독립적 외부기구에 의한 의원급여 결정이 좀 제대로 돌아가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다음 국회가 스스로의 그 어떤 그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윤리심사위원회는 마찬가지 부동산 사실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사실 이런 제도도 어떤 영국처럼 별도의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아마 그리고 이 보고서는 또 독특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적 의사 표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마 한참 그런 논의가 될 때 나온 보고서예요. No.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국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성공이다. 그렇죠. 그런 것에서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부분에서 충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수 줄이지 말라는 얘기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다양하게 충족돼야 되고 모든 아까 막 법조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아마 사실 이렇게 만들면 국회 안의 기구로 여기서는 아마 네. 제 생각에 말은 안 하지만 국회 안의 기구를 더 구성하는 방식으로 아마 제안을 하고 싶을 거예요. 국회 안에 있는 어떤 네. 조직으로. 네. 왜냐하면 국회로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국회가 있지만 국회 안에 뭐가 있냐면 국회 산하 기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따로 있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제가 지금 방금 인용한 입조처. 보고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연구라는 부처가 따로 있고 이런 부처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인원을 다 합쳐봐도 한 그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국회 보좌관하고 근데 이게 몇천 명인데 공무원은 110만 명, 뭐 120만 명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 대 조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이 국회 전체 차원에서는 항상 늘 국회와 관련된 기구와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도 좀 있지. 이것도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고서 약간 이렇게 특별히 왜냐하면 여기서 뒤에 보면은 원래 뭐 일본 뭐 독일 사례가 있는데 이거 사례가 생각보다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영국 사례를 좀 강조하는 방향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회의 어떤 욕망이 좀 투여된 보고서 같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안 나와서 독일 사례 소개를 하는데 독일 사례에서는 뭐 연방 대법원 판사에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일본 같은 거 뭐 여기 일본 직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각 대신 정무관의 급여 준하 결정한다.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갖다 놓은 사례고 영국 사례를 중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근데 이거 영국 사례 왜
왜 주목할까? 그때 국회를 좀 더 키우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 좀 들었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뭐 지금 사실 국회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좀 그래도 약간 좀 차라리 그럴 거면서 직접 또 주장하고 국회 기능 보강하자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급여 문제도 어려운 문제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하면서 국민의 대표가 꼭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도 그들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역할로서 국회에 갈 필요가 있다면 또 그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은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을 때 자기 생계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 가정의 생계까지도 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낮거나 그러면은 이제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국회의원 할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한 경제적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 진짜 날도둑 놈들 안 그래도 자산 인간들이 저 연봉 많이 가져가네. 제가 보기에 근데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지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수입은 자기가 평소 벌던 것보다 훨씬 낮아.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네. 국회의원의 의전서열이 국가 공식적 70일째 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자기보다 의전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1등이에요, 1등. 거기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뻥이 있구나. 네. 그거 모르십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보고서 중에 네. 국가 의전 편람이 있습니다.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리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대한민국 의전 잘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에 취하면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의전 뽕이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뽕이 있었네요. 어디 가도 자기 자리가 마련돼 있는. 그래요. 하여튼 뭐로 가나 절로 가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가지고 그 목소리가 모여져서 새로운 법이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는 제발 정쟁하지 않고 자기 역할 제대로 하는 정치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이번 선거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제도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보고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